경비대장님, 토벌대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도 늘고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계에 온 듯합니다. 게다가 토벌 무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대장의 보고에 기령은 옅은 침음을 뱉어내고는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남은 역귀는 고작 서너 마리. 8일간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대원들을 몰아세워 얻은 쾌거였다. 하지만 이제 슬슬 대원들의 체력이 한계에 도달한 듯 보였다. 역귀 도벌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기에 충원은 힘들었다. 어떻게든 현재 인원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다. 거기에 역귀를 죽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아이들 또한 이제 2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나마 한 명은 상처가 깊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잠시 대원들을 쉬게 하고 재정비를 하는 게 어떠실지. 부대장의 말이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기령은 고개를 저었다. 이장의 상태가 위독했다. 역귀 토벌은 적어도 이장이 죽기 전에 끝내야 했다. 만일 이장이 먼저 죽는 날은 이장직은 그의 아들 성철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랬다간 영영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마을을 보호하고는 있지만 마을 외부는 아직 안전하지 않아. 만에 하나라도 누가 역기로 변할지 모른다. 게다가 토벌무기 공급은 더 이상 어려우니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부상자들은 치료하고 남은 인원들을 준비시켜라. 3일 안으로 끝낸다. 하지만 대장님, 남은 역기놈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빠르고 강한 녀석들입니다. 게다가 놈들의 우두머리 격인 두억신이 놈은 절대 쉽게 볼 녀석이 아닙니다. 분명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2명이나 찔러 죽이며 공격해봤지만 도망치게 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얼마나 큰 피해를 보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부대장의 말은 사실이었다. 실제로 두억신이는 다른 역기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맡고 있는 듯 몇 마리의 역기들과 함께 다니며 역으로 경비대를 습격하거나 아이들을 직접 공격하는 등의 행동을 했고, 심지어는 양동작전처럼 마을 2곳을 동시에 공격하기도 했다. 기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지만 기령은 그저 아이들을 찔러 죽인다라는 말을 한 부대장 때문에 불쾌한 표정을 지어 보일 뿐이었다. 여지껏 부대장 역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왔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부대장은 직접적으로 말하며 기령을 몰아붙였다. 이렇게까지 서두르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마을의 안전 때문입니까? 정말 더 이상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으셔서입니까? 기령은 머릿속이 복잡해짐을 느꼈다. 마음이 급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마을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있으니 어떻게든 부대장을 설득시켜 역기 토벌을 마무리해야 했다. 자네는 나를 믿어주었네. 보통이라면 쉽지 않을 결정을 하고 끝까지 따라주었지. 마을의 안전이 코앞인 이 상황에서 주저할 수는 없네. 내 선택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겠지.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야. 그러니 다시 한번 나를 믿고 움직여주게. 난 자네의 도움이 절실해. 자네가 없다면 불가능하네. 부대장은 아직 묻고 싶은 게 많은 듯 했지만 섣부르게 입을 열지는 않았다. 고심하는 듯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던 부대장의 입이 열리기 전에 마을을 지키던 일반 경비대원 한 명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억신이입니다. 두억신이가 남은 역기들을 끌고 마을로 쳐들어왔습니다. 기령은 재빨리 부대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직 의혹이 가시지는 않아 보였지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한 듯 보였다. 그 표정을 읽은 기령은
곧장 지시를 내렸다. 움직일 수 있는 토벌대는 전부 움직인다. 토벌 무기를 챙기고 당장 마을로 간다. 부대장은 조금은 불편한 기색을 남겨둔 채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우습게도 기령은 내심안도하며 채비를 시작했다. 잘만 하면 오늘 안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그 생각 때문에 기령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일반 경비대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기들은 마을 안으로 막 들어서고 있었다. 단단한 나무 문을 부수고 들어온 역기는 넷. 분명 최후의 역기들일 것이다. 그 한가운데 두억신이가 있었다. 다른 녀석들 역시 역기 중에선 체구가 상당히 큰 편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여러 명의 시체가 한데 뭉쳐 있어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에 어울릴 만한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4마리의 괴물들이 한데 모여주는 중압감은 적지 않았다. 그에 반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토벌대는 고작 10수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피로감과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두억신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온 것일까? 대장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토벌대만으론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경비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듯합니다. 보통이라면 일반 경비대원들은 모두 물러나서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토벌하는 모습을 보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게 뻔했으니 당연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토벌대만으로 역기넷을 한 번에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적어도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야 했다. 경비대들은 외곽에서 활로 지원한다. 토벌 무기는 가까운 건물 안에 배치해서 토벌대들이 쉽게 무기를 조달받도록 하고 일반 경비대 눈에 띄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야.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전달했다. 그리고 작은 수레에 실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눈과 입이 봉해진 채 묶여있는 아이는 둘. 그나마 멀쩡한 건 한 명뿐이었고 다른 한 명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꿈틀대지도 못한 채 쓰러져 있었다. 명령에 따라 은밀하게 근처 건물로 옮겨지고 있는 아이들은 역기 토벌의 성공 여하와는 관계없이 목숨이 끊어질 게 분명했다. 토벌대는 4명씩 짝을 지어서 한 놈씩 따로 떨어뜨려 상대한다. 경비대는 활로 역기를 견제하면서 토벌대를 엄호한다. 급하게 공격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상처를 만들어라. 안전하게 조금씩 공격하다 보면 역기는 결국 무너진다. 기령은 그렇게 말하며 토벌대와 함께 역기 앞에 마주섰다. 그가 들고 있는 검에는 붉은 피가 잔뜩 발라져 있었다. 근처 건물들과 막루 위에서 경비대들이 역기들에게 화살을 쏘고 있었지만 일반 화살 따위는 역기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토벌대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었다. 4명씩 짝을 이룬 토벌대들은 그 덕에 충분히 여유있게 역기들을 상대했다. 다들 수많은 역기를 물리친 베테랑인지라 뒤틀리고 변칙적인 역기의 움직임을 차분히 피하며 조금씩 상처를 내고 있었다. 여유를 가져라! 역기가 쓰러지기 전에 누구 하나라도 무너지면 순식간에 전멸한다. 첫 번째 역기가 쓰러질 때까지 차분하게 상대해라. 기령은 심호흡을 하며 눈앞에 있는 두억신이 녀석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다른 역기들처럼 무작정 달려들지 않았다.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저 충분히 거리를 벌면서 직접적인 부딪힘을 피하고 있었다. 그 덕에 두억신이를 상대하는 토벌대는 여유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녀석에게 치명상을 가하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얼마나 버틸지. 부대장의 말이었다. 아이들의 피가 묻은 칼은 시간이 흐를수록 말라붙고 떨어져 나가 힘을 잃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다시 아이를 찔러 피를 보충해야 했다. 보급을 맡고 있는 토벌대 2명이 열심히 움직이며 무기 공급을 해주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모조리 무너져버릴 수도 있었다. 거기다 남은 아이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땐 꼼짝없이 전멸인 것이다. 걱정 마라. 한 놈만 무너뜨리면 된다. 한 놈만 잡으면 곧바로 균형이 무너질 테니 여유를 가져라. 그렇게 대답했지만 기령 역시 불안감이 엄습했다. 급하게 공격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간이 많지도 않았다. 아무래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기령은 피 묻은 칼의 교체를 위해 달려온 보급 담당에게 자신의 자리를 잠시 맡기고는 부대장에게 말했다. 잠시 토벌무기 상태를 살피고 오겠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잠시 주의를 맡아주게. 그리고 서둘러 아이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상처가 있던 한 아이는 진작에 숨이 끊어져 거적을 덮고 있었고 다른 한 녀석 역시 출혈이 심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기령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와 외곽에 있는 경비대 한 명을 불러 세웠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질문은 안 받겠다. 지금 당장 마을 사람들이 대피한 곳으로 가서 어린아이를 데려와라. 고아가 있다면 좋고 가난한 가족이라면 돈을 약속해도 좋다. 위험한 일이지만 그만큼의 대우가 있을 테니 능력껏 아이들을 데려오거라. 시간이 없다. 서둘러. 의아한 말이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말에 경비대는 다급히 마을 안으로 뛰어갔다. 기령 역시 서둘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역기를 상대하기 시작했다. 죽어라! 토벌대 한 명이 휘두른 칼에 가장 작은 역귀 하나가 쓰러졌다. 오랜 시간 차분히 싸워 얻은 성과였다. 좋아. 확실히 처리하고 무기를 정비한다. 그리고 나머지 역기에 한 명씩 합류해서 녀석들을 도륙낸다. 처음 한 마리가 힘들 뿐 일단 균형이 무너지면 남은 녀석들 상대는 수월해진다. 기령은 승리가 머지않았음을 느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유리한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른 역기를 상대하던 토벌대 하나가 흥분을 했는지 조금 무리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공격에 역귀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잡다한 상처였지만 몸을 지탱하고 있던 다리 부위 한쪽 상처가 깊은지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를 본 토벌대는 기운차게 소리쳤다. 다리를 공격해라! 끝낼 수 있다! 뒤이어 빈틈없이 이루어진 토벌대의 합공에 역기는 더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 멀리서 활을 쏘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비대들은 환호성을 질러대었다. 하지만 기령은 크게 소리쳤다. 아직이다! 서두르지 말고 잠시 물러서서 무기를 정비해라! 하지만 기령의 외침은 경비대의 환호와 역귀의 울부짖음에 가려져 닿지 않았다. 마음이 급했던 토벌대 하나가 전력을 다해 쓰러진 역기 몸 위에 올라타고는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서두른 탓에 칼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역귀의 체액으로 더럽혀진 칼은 역귀에게 타격을 주지 못했고 역귀는 누운 채로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있는 토벌대원을 말 그대로 찢어버렸다. 쏴라! 일어나지 못하게 해! 기령의 외침에 경비대들이 일제 사격을 했지만 역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그때 두억신이가 움직였다.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던 두억신이는 지금이 기회라고 여겼는지 저돌적으로 달려가 기령이 속한 조의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그리고 쓰러진 엿기를 막고 있던 남은 토벌대를 순식간에 도륙내기 시작했다. 무기 상태가 엉망이었던 그들이 고깃덩어리가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자신을 가로막던 토벌대가 사라지자 쓰러져 있던 엿기도 일어나더니 전혀 주저함 없이 다른 토벌대를 노리고 들어갔다. 두억신이가 크게 포효하자 마치 명령을 받은 것처럼 다른 엿기들 역시 더욱 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억신이의 움직임 하나로 유리하던 싸움이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말았다. 대장님! 대열이 무너집니다! 돌진하는 두억신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기령은 부대장의 말에 다급히 일어나서는 전황을 살폈다. 남은 엿기는 셋. 부상당한 한 마리는 어찌어찌 제압할 수 있을 듯 했지만 이미 토벌대 5이 죽었고 폭주하는 엿기들 때문에 대열이 무너지고 말았다. 게다가 소극적이었던 두억신이가 공격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상태였다. 그리고 마지막 토벌 무기가 더 이상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걱정하던 소식이 들려왔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 가다간 토벌대 전멸은 물론 마을까지 끝장이었다. 서둘러 대열을 가다듬어라. 남은 인원끼리 다시 조를 짜서 녀석들을 떨어뜨려 따로따로 상대한다. 절대 섣부르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끌어라. 부대장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기령은 보급을 담당하던 2명의 토벌대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너희 둘 남은 화살 전부 챙겨서 나를 따라와. 보급대원 둘은 서둘러 화살을 챙기러 갔고 기령은 이전에 명령을 내려두었던 경비원을 찾았다. 경비원은 마을에서 어린아이 4명을 데리고 와서는 한쪽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큰 금액을 지불하겠다 했지만 아이들을 내어주는 가족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 1명만 간신히 데려왔고 나머진 부모 없이 동량으로 먹고 사는 아이들입니다. 기령은 아이들을 살펴봤지만 눈을 보지는 않았다. 마음이 약해져 주저할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철저히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아이들의 다리를 베어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데에도 일말의 망설임이 없었다. 기령의 행동에 놀란 경비대의 목을 베어버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곧이어 화살을 잔뜩 들고 온 보급대원 둘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화살에 피를 묻혀 엿기 도벌용 화살을 만든다. 그리고 전부 경비원들에게 보급하는 거다. 경비대에게 자세한 설명은 허락하지 않겠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니 서둘러라. 마을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 그리곤 화살 한 움큼을 집어들고는 그대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이의 다리에 한 번에 찔러 넣었다. 화살의 피가 골고루 묻은 걸 확인한 기령은 그걸 전부 화살통에 꽂아놓고는 등에 메고 있던 활을 꺼내어 엿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잠시 멍하니 있던 보급대원 둘은 화살을 잔뜩 들고 조금은 주저하며 쓰러진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물러서라! 기령의 외침에 엿기를 상대하던 토벌대가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곧 기령이 쏜 화살이 빠르게 날아가 엿기의 몸 한가운데 박혔다. 경비대들이 쏜 화살은 수십 발을 맞아도 꿈쩍없던 엿기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기령의 화살 단 한 발만으로 엿기는 꿈틀대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다시 달라붙어! 섣불리 공격하지 말고 길만 막아라! 공격은 내가 막겠다! 효과가 있었다. 자리를 비운 사이 토벌대 몇 명이 더 죽었지만 다친 엿기 역시 제압한 상황이었다.
이제 남은 역귀는 두 놈. 지금 눈앞에 있는 녀석과 두억신이 뿐이었다. 두억신이는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강했다. 기령은 서둘러 눈앞에 있는 녀석을 잡고 두억신이를 처리할 생각을 하며 침착하게 활을 쏴대었다. 그리고 잠시 후 보급대원들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화살 전달이 끝난 듯했다. 전부 뒤로 물러서라. 이제부터 경비대가 일제 사격을 한다. 기령이 신호하자 외곽에 있던 경비대들이 일제히 활을 쏘기 시작했다. 화살촉 하나하나에 선명한 붉은 빛이 돌고 있는 화살들이었다. 엄청난 양은 아니었지만 상처를 입은 역귀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양이었다. 화살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기령 앞에 있던 역귀가 쓰러졌다. 아직 한 놈이 남았다. 무기가 남아있는 도볼대는 정렬해라. 화살비가 끝났음에도 두억신이만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상태는 아니었다. 화살이 큰 타격을 입힌 듯 불안정하게 비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령은 방심하지 않고 토벌 무기가 남은 이들을 불러 모았다. 이제 더 이상 무기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대장을 포함한 단 3명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칼을 들고 있었다. 이것마저 못 쓰게 된다면 더 이상 역기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 두억신이도 그것을 아는지 섣불리 달려들지 않고 시간만 끌어대고 있었다. 대치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건 결국 토벌대였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무기가 남은 토벌대원 중심으로 세기조를 짜서 둘러싼다. 절대 도망 못 치게 잘 잡아두고 빠르게 마무리하겠다. 기령은 화살통에서 마지막 화살을 꺼내들어 활에 먹이고는 기회를 엿보았다. 이제는 무리해서라도 녀석을 처리해야 한다. 공격해! 쉴 틈 없이 몰아붙여라! 어떻게 해서든 녀석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야 한다! 기령의 외침에 다들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상태론 몇 번의 칼질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다소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토벌대 모두 그걸 잘 알고 있기에 전투는 격렬해졌다. 다른 토벌대가 몸으로 막다시피 하여 길을 열어주자 무기를 든 한 명이 과감하게 파고들어 두억신이의 몸을 크게 베어내었다. 거기에서 빠져나갔다면 좋았겠지만 조원들이 목숨을 버려 만든 단 한 번의 기회를 이리 날려버릴 생각이 없는 듯 다시 몸을 돌려 이번엔 다리를 노렸다. 다행히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두억신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었지만 그걸 마지막으로 두억신이가 휘두른 팔에 곤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부대장 역시 망설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조원들의 도움으로 두억신이에게 다가간 부대장은 날렵하게 날아올라 역기의 몸을 크게 3번 베어내었다. 그걸 끝으로 재빨리 빠져나오려 하자 두억신이는 틈을 주지 않고 다시 한번 팔을 휘둘러댔다. 그 순간 기령의 마지막 화살이 역귀의 몸에 박혔다. 두억신이가 고통에 발버둥 친 덕분에 부대장이 빠져나올 시간은 벌었지만 완벽히 몸을 빼지는 못했다. 결국 녀석이 휘두른 다리에 맞은 부대장은 피를 토하며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 일어나긴 힘들어 보였다. 지금이다! 마무리해! 기령이 소리치자 마지막 무기를 든 토벌대원이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그리고 칼을 역기의 몸에 아주 깊숙이 박아넣으며 매달렸다.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토해낸 두억신이는 격렬히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에 기운이 빠진 토벌대 몇 명이 말려들었고 녀석의 몸에 매달려있던 토벌대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을 마지막으로
두억신이는 마침내 그 거대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곧 경비대원들의 우렁찬 함성소리가 들려왔다. 기령은 쓰러진 두억신이를 확인하고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쩡히 서 있는 토볼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나마 부대장이 목숨을 건진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기령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걸리기 시작했다. 희생은 말도 못했지만 결국은 해냈다. 역귀를 모두 무찌르고 마을을 지켜낸 영웅이 되었다. 이제 기령이 이장직을 맡는데 불만을 가지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피로감이 한 번에 몰려왔지만 서둘러 이장댁으로 가기로 했다. 이장의 확답을 받을 생각이었다. 드디어 기령의 마지막 수건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이었다. 경비대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때 누군가가 기령을 불렀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장의 아들인 성철이었다. 아무래도 소란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가 역귀 토벌을 지켜본 모양이었다. 역귀들이 다 쓰러진 걸 보고 다가온 듯했다. 이장을 쏙 빼닮은 그 눈매 때문에 늘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당당히 마주할 수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드디어 역귀놈들을 모조리 무찔렀으니 이제 마을은 안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서둘러 이장님께 보고드려야겠습니다. 성철은 기령의 말에도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고 이어서 말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막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마침내 해냈다 싶었는데 상황이 꼬여버린 것이다. 이장이 유언장을 남겼을까? 다행히 그 궁금증은 해소가 되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경비대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으니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뒷정리는 경비대에 맡기고 저와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시지요. 방금 큰일을 해치우셨으니 쉬게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사안이 중대한지라 서두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장은 한 번 내뱉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니 유언장에 분명 명확히 해놨을 것이다. 역기를 토벌한 경비대장에게 이장직을 맡긴다 라고 적혀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기령은 경비대의 뒷정리 지시를 내리고는 성철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먼저 역기를 토벌해서 마을을 지켜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비대장님은 저희 마을의 은인이자 영웅으로 대대손손 칭송받으실 겁니다. 성철의 칭찬에 기령의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다. 늘상 겸손하고 정중한 성철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그 깊이가 달랐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전 그저 마을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성철은 마을 외곽에 있는 호숫가 정자로 기령을 안내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역기들이 마을로 들어오려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래전 역병이 돌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역기들이 난폭해진 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역기들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듯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이유가 짐작되십니까? 기령은 잠시 고민했다. 확실히 역기들은 하나같이 마을로 들어서려 했다. 주문이 폭주하기 전의 역기들부터 오늘의 두억신이까지 그들이 필사적으로 마을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일까? 경비대장님이야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테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귀들은 본능적으로
주술을 건 이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주술자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저희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주문이 복주하니 그 살인은 더 커졌겠지요. 그 말에 기령은 놀라고 말았다. 이장의 아들인 성철도 대략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성철은 계속 이야기했다. 그러면 오늘 남은 녀석들이 모두 악착같이 달려들었던 이유도 설명이 되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으니 그리 저돌적으로 공격을 해온 것이겠지요. 만약 경비대장이 아니었다면 저희 아버지는 그리 편히 떠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기령은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해하시겠지요. 원하는 결국 해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고한 사람들을 엮기로 만든 크나큰 죄를 지으셨고 그로 인해 마을에 큰 화가 닥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도가 좋았다 해도 죄는 죄니까요. 성철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젓고는 이어서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마을에 해가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저는 힘이 없어 마을 사람들을 엮기로 만드는 아버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주하는 엮기들을 없앤다며 무고한 아이들을 사륙한 경비대장님도 막을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마을을 책임지게 된 지금, 대장님이 지은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마땅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어느새 정자 주변으론 무장한 사내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와 이장님은 마을을 위해서... 아니, 그보다 이장님께선 분명 제게 마을을 부탁하신다 하셨습니다. 유서에 분명 써있을 겁니다. 제가 엮기를 해치운다면... 아니요. 유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마을을 맡기셨고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과 같이 죄 지은 자들을 엄벌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경비대장님도 책임을 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령은 가만히 성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소와 같은 선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성철의 얼굴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를 본 기령은 새삼 주변에서 다가오는 사내들을 바라보았다. 성철의 부하임이 틀림없는 그들의 왼쪽 팔엔 녹색의 완장이 채워져 있었다. 예전에 성철이 들고 있던 그 천이었다. 그제야 기령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장님처럼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이 유서를 남기지 않으셨을 리 없습니다. 누군가 빼돌린 게 분명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쩌면 누군가가 이장님의 죽음에 관여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역시 지울 수 없습니다. 성철의 미소가 깊어졌다. 그럴 리 있겠습니까? 유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스스로의 죄를 안고 돌아가셨지요.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마을의 책임자는 저고 대장님은 그저 범죄자입니다. 기령은 손을 움직여 칼을 잡으려 했지만 무장은 이곳에 오기 전에 전부 벗어버린 후였기에 잡히는 게 없었다. 기령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 놈이 자리에 눈이 멀어 이장님을 죽이고 거짓말을...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성철은 잠시 기령을 바라보다가 기령에게 한 걸음 다가와 작게 말했다. 이 자리에 어울리는 건 오직 저뿐입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엽기놈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에게 이장직을 물려준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셨지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곤 싸움뿐인 무식쟁이가 할 일은 더러운 엽기놈들을 막는 일뿐입니다. 저 역시 엽기들이 계속 존재했다면 당신에게 일이 예의 없이 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을이 안전해진 지금 당신은 그저 죄인입니다. 아시겠지요? 평화로운 우리 마을에 남은 괴물이라곤 당신뿐인 겁니다. 물론 토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적어도 제가 한 말에 거짓은 없습니다. 경비대장님과 토볼 때는 잔악무도한 엽기들을 물리치고 장렬히 전사한 마을의 영웅으로 대대손손 칭송받으실 겁니다. 기령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이것이 끝이란 말인가? 마을을 위해 온몸을 던져 애쓰다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론 도망칠 수도 없었다. 전부 끌고 와! 성철의 명령에 곧 손이 포박당한 토벌대들이 끌려왔다. 모두 무예가 출중했지만 엽기와의 전투 때문에 성철의 부하들에게 쉽게 제압당한 듯했다. 토벌대 맨 앞에는 부상을 입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대장이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다. 대강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한 듯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었다. 모두가 대장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이고 토벌대와 함께 전설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마을은 저와 제 휘하의 새로운 경비대가 책임질 겁니다. 대장님 방에서 얻은 이 녀석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와서 이미 내용을 다 외우다시피 했지만 잘 보관해야 하니까요. 기령은 성철이 꺼내든 주술책을 보고 번뜩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다. 조심스레 품 안을 더듬어 본 기령은 미소를 지으며 성철에게 말했다. 머리만 좋은 샌님인 줄 알았더니 호로 새끼가 따로 없구만. 이장님 말씀이 맞았어. 넌 그릇이 안 되는 놈이야. 기령을 붙잡기 위해 몇 명의 사내들이 다가오자 기령의 손이 천천히 품 안으로 들어갔다. 그보다 너 그 책 다 외웠다고 했지. 그런데 아마 다시 봐야 할 거야. 내가 추가한 부분이 있거든. 성철은 의아해하며 책을 펼치곤 뒤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책의 맨 뒷장에 기령이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글을 찾을 수 있었다. 엽기들을 잡다가 알아낸 게 하나 있지. 중요한 내용이라 내가 적어 넣었어. 아마 이장님도 몰랐던 것 같은데 말이야. 토벌 중에 대원 한 놈이 흥분해서 엽기 심장을 씹어먹는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알게 됐지. 기령은 품 안에서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성철은 당황한 목소리로 글자를 읽었다. 엽기를 만드는 쉬운 방법? 아니, 엽기가 되는 쉬운 방법이라고 해야겠지. 그렇게 말한 기령은 천에 쌓여있던 살덩이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엽기 심장이다. 이걸 씹어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고. 성철이 어떻게 반응하기도 전에 기령은 성철의 멱살을 잡아채고는
입에 있던 역기의 심장을 씹어 삼켰다.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좋아. 내 놈들 말대로 괴물이 돼주지. 괴물이 돼서 널 조각조각 내주마. 다른 놈들도 마찬가지야. 마음껏 날뛰어 볼 테니 어디 한번 막아봐. 들고 있던 고기 덩어리를 토벌대 쪽으로 던진 기령은 곧 몸이 갈라지며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끔찍한 고통을 느끼겠지만 기령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상황이 바뀌자 기령을 성철에게서 떼어내기 위해 주변에 있던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고작 몇 명만으로는 기령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전부 달라붙어! 이놈을 죽여! 성철이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소리치자 토벌대를 제압하고 있던 모든 사내들이 성철에게 뛰어갔다. 감시자가 없어진 토벌대들 앞에는 기령이 집어던진 역귀의 심장이 놓여 있었다. 부대장은 그걸 빤히 바라보다가 토벌대에게 소리쳤다. 대장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마을에서 배신당해 목이 타락할 상황에서 대장님이 목숨을 버려 우리에게 도망칠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모두 도망쳐라.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난 대장님을 도와 저 간악한 무리들을 저승으로 보내겠다. 부대장은 재빨리 몸을 날려 떨어진 역귀의 심장을 베어 물었다. 부대장의 고통스러운 비명에도 토벌대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부대장에게 다가가 떨어진 역귀의 심장을 입으로 가져갔다. 사내들의 도움으로 기령의 소나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성철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성철의 시선이 닿은 곳엔 포박되어 있던 토벌대 전원이 역기로 변하여 힘으로 밧줄을 끊어내고 있었다. 막아! 저 녀석들이 역기로 변하기 전에 죽여!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완전히 역기로 변한 기령을 붙잡아두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다. 막아! 놈들을 막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역기들을 보며 성철은 발악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건 기령에 의해 조각나는 사내들의 비명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층 더 기괴한 모습이 된 기령이 성철의 몸을 잡아채서는 아주 천천히 성철의 몸을 뜯어내었다. 어느새 완벽하게 역귀로 변한 기령과 토벌대들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마을에는 더 이상 역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